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 부부가 무시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속상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나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 참기만 하면 더 큰 서운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참기만 하는 대신 현명하고 부드럽게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딸 부부가 무심하게 굴거나 서운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장인어른인 철수 씨는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이유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철수 씨는 매일같이 느껴지는 자부심과는 별개로 사위가 그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내심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와 딸이 집을 방문해 식사를 하던 중 사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철수 씨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경비 일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젠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그냥 집에서 편히 계셔도 될 텐데요. 철수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힘든 건 없고 나도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니까. 하지만 사위는 대답 대신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뭐라 안 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일 하시는 게 자칫 남들 보기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철수 씨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사위 눈엔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겠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왜 남들 보기 안 좋은 일이냐. 이 나이에 내가 내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자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얼버무렸고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철수 씨는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삶과 선택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자존심과 삶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선택을 조롱당한다고 느낄 때 부모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듯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선택에는 이유와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대화법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스스로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야. 내가 선택한 삶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너도 나를 더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은 부모님의 삶을 단순히 현재의 결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넘어 그 선택 뒤에 숨겨진 깊은 이유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단호한 한마디도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너희도 내 삶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내자. 이 말은 부모님의 삶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을 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대화의 방향으로 전환해 보세요. 내가 내 선택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단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길 바란다. 상대가 고마움과 존중의 태도를 배우게 하는
따뜻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존경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가족 간의 존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책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새 집에 필요한 물건은 없을지, 먹을 건 제대로 챙겨 먹는지 걱정이 돼. 이삿짐 정리도 도와주고 집들이 음식까지 손수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아들 부부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새집 계약할 때 친정에서 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왜 아무 도움도 안 주셨어요? 다른 시댁들은 잘 챙겨준다던데. 순간 영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눈치를 봤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친정에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아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시간과 정성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엄마한테 따로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친정엄마가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신 거예요. 요즘엔 오히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세대는 모든 걸 실리적으로 보겠지. 그런데 너희가 늦게 퇴근하고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만든 김치와 반찬 덕분이란 걸 알기나 할까?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손주를 봐주고 너희가 편히 쉬라고 배려한 건 도움으로 계산되지 않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도 어머니의 말을 받아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정성을 몰라줘도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까지 무시당하는 건 너무 서럽구나.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불만 표현일 수 있지만 영자 씨에게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특히 다른 시댁은 잘해주더라. 같은 비교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부족하다. 넌 그만큼 못한다는 비난처럼 다가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도 문제를 키웁니다. 요즘 세대는 금전적인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으로 여기는 반면 부모님 세대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것이 가장 큰 사랑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서운함과 갈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을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도 상대가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 많이 서운하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상대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또한 비교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정에서 도와준 건 참 고맙고 다행이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너희를 돕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와 공감을 유도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너희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란다. 그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정말 좋겠구나. 이 말은 단순히 고마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대화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과 자녀 세대의 기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상처만 남긴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존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비교나 불평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세대의 정성과 노력을 간과하지 않고 자녀 세대의 기대와 바람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영자 씨는 손주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분주하지만 보람찼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수 준비한 건강식을 손주에게 먹이고, 낮에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저녁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놀이로 시간을 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어도 손주가 웃는 모습 하나면 모든 수고가 잊혀졌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영자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며느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한테 너무 많이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들은 잠깐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유기농 간식도 많고 밥 대신 그런 걸 좀 더 먹이면 좋지 않을까요? 영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애써 먹였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라니.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전문가들이 아이들 식단 관리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어머니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유튜브에는 모든 게 다 나오지. 하지만 너희 손주가 왜 밥을 먹지 않았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달래고 했었는지는 안 나오더라. 내 방식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내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는 조금이라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네요.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더 고마운 마음으로 다가갈게요. 아들 부부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영자 씨에게는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같은 표현은 부모님의 경험과 정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대 세대는 육아 정보를 인터넷과 전문가 조언에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현실에서는 책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세대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내 방식이 완벽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손주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부모님의 진심을 일깨워주며 무심코 던진 말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방식이 분명 좋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과 정성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어. 그 진심마저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말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상대가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단순한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깃들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길을 걸어보려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세대의 방식을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비난하기보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 작은 존중과 배려가 쌓여 더 단단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따뜻해지길 응원합니다. 영자 씨는 아들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한 상 가득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하루 종일 애쓰며 마련한 밥상이었죠.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는 너무 짜요. 요즘은 건강한 레시피로 만들어야 해요.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맞아. 엄마, 요즘은 덜 짜게,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대. 유튜브에 그런 요리법 많이 나오던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영자 씨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애써 차린 밥상이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더라? 다음엔 조금 더 신경 써볼게. 그러나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런 전통 방식 자체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안 해요. 그 순간 영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고 내 방식이 낡아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밥상은 너희가 와서 즐겁게 먹을 걸 생각하며 내 정성과 사랑을 다해 차린 거란다. 그 마음만큼은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죄송해요. 아들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고 죄송해요.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며느리와 아들의 말은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자 씨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이렇게 해야 해요. 같은 말은 부모님의 경험과 애정을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쉽습니다. 현대 세대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식을 선호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방식에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구나. 하지만 이 밥상은 너희가 와서 웃으며 먹을 걸 생각하며 내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든 거란다. 그 마음만큼은 조금만 헤아려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말에 담긴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부모님의 노력과 사랑을 존중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세요. 요즘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배운 방식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법이란다. 그 차이를 인정하며 지내면 좋겠구나. 이 말은 나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자는 뜻을 건넵니다. 대화의 방향을 감사로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맛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밥상은 너희를 위해 내가 준비한 마음이란다. 그 마음을 조금만 알아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구나. 이런 표현은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을 돌아보게 만들고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과 노력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방식이 낡아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의 정성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족 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